안녕하세요. BJ 가면사나이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과거에 랩틸리언에 관한 방송 때 잠깐 언급해드렸었던 지구 공동설이랑 51구역 중에 이미 지구 공동설을 주제로는 그저께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51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51구역이란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군사작전 지역으로서 일반인의 통제가 엄하게 통제되어 있다고 해요. 정식 명칭은 그룸 레이크 공군기지로 위도 51도에 위치하고 있어 통상 제51구역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1955년 정찰기인 U-2기가 최초로 네바다주에 보내면서 설립된 곳으로 이후 신무기의 개발 및 시험을 위한 철저한 비밀기지로 건설되었다고 해요. 그동안에 미 정부는 해당 기지에 대한 노코멘트의 입장이었으나 2013년 6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355페이지짜리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해요. 이 비밀기지가 특히나 화제를 모았던 이유는 이곳에서 UFO 목격담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제보도 굉장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외계인 연구나 비밀 신무기 연구 등을 위해 설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고 해요. 더불어 추락한 UFO의 잔해가 이곳으로 옮겨져 연구가 되고 있다는 설과 로즈웰 사건과 관계되고 있다는 설, 또한 그레이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외계인들이 있다는 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UFO 마니아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고 해요. 하지만 앞서 미 정부가 이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구역에 대한 용도 추측이 난무했는데 가장 유력했던 건 바로 미국의 비밀 항공기, 특히 스텔스 항공기의 시험 비행 임무를 실시한다는 추정이었다고 해요. 실체가 공개된 지금 현재까지도 51구역의 부진해에서는 완벽하게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접근조차도 금지시되고 있으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경고 없이 발포한다고 해요. 또한 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지도에서조차도 단순하게 에어리어 51이라고만 표기된 지역이 있어요. 지도에는 도로 표지, 지형 등 그 어느 것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51구역은 네바다주에 위치한 그룸 드라이 레이크 근교에 접근 금지된 군사기지의 일부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넬리스 공군 폭격 및 사격 연습장이라고 불리우며 연방법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해요. 이곳은 로드섬과 코네티컷을 합친 것과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큰 거죠. 또한 이 기지 근처에 가면 소속을 알 수 없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한다고 해요. 심지어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사살당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이 네바다주에서는 최근 이곳에 국도 375호선을 황야해 98마일을 연장했다고 해요. 라스베거스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인 이 황량한 포장도로에서는 하루 평균 53대의 자동차가 지나다닌다고 하는데 이때 UFO의 목격 건수가 어찌나 많은지 네바다주 운수성에서는 이 375번 도로를 ET 고속도로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면 ET 고속도로 플레임이 보이시죠? 이곳이 이토록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신 기술들이 모두 여기서 나온다? 라는 의혹 때문이에요. U-2기가 시험 운항된 곳이 바로 여기이며 SR-71 정찰기가 개발되고 시험 운항된 곳도 이곳이라고 하고
미국 정부가 강력히 부인했던 스텔스 폭격기가 개발된 곳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일까? 이곳에 대한 소문도 상당하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미국 내에 불식착했다거나 추락한 UFO의 잔해와 생포된 외계인 혹은 검시가 끝난 외계인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기지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지난 1950년대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에서 UFO의 구조와 추진 원리에 대한 연구, 내부 기지와 무기에 대한 연구, 회수된 UFO의 수리와 테스트 비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즉, 이러한 미국이 UFO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UFO가 실제로 제작되었고 테스트 비행에서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이 극비의 연구 개발을 위해 수십 년간을 걸쳐 비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곳에 대한 의문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 과거 밥 라자르라는 과학자는 소위 S-4란 지역에서 UFO를 다루었고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여러가지 기구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해요. 또한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미국 정부가 외계인들과의 조약을 체결하여 외계인들로부터 최첨단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곤 1997년 과학자 빌 우하우스 박사는 51구역의 주인은 제로드라는 외계인이라는 발언을 하며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해요. 그는 1985년 당시 정찰기인 다크스타를 개발하러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의 소개로 인해 51구역의 기지를 방문했을 때 당시 기지 안에서는 무려 4종류 이상의 다른 부류의 외계인들이 일하고 있다는 모습에 경악했다고 해요. 자, 이 부분에서 보면 제가 저번에 이제 과거에 방송했던 reptilian에 관련된 방송에서 나온 말과 이제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진짜 존재하는 건지. 그리고 제로드와 이 외계인들은 이 51구역 안에서 거주하며 기술을 연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51구역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연구 내용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제로드에게 보고가 되어야 미국과 전 세계의 기업으로 전달이 될 수 있으며 DVD 기술과 스텔스기의 기술들은 1985년 당시에 제로드에 의해 전달된 신기술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광섬유와 CD 그리고 레이저 등의 정보과학 부분의 기술들 또한 제로드를 통해 전달된 외계의 기술들이라고 해요. 제51구역은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군사 비밀로서 그 누구도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개인적으로 이 작업들이 우주방어 체제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51구역은 지난 50년대에 가장 특급의 군사 비밀 작업을 진행하던 곳인데 요즘에는 소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우주 위성, 격파 무기에 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또한 일각에서는 이 지역이 유독물질의 불법 투기장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외계인이나 UFO는 상당히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51구역에서 일했던 6명의 민간인과 노동자의 미망인들은 유해물질의 폐기작업으로 인한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장애 판정을 받거나 목숨을 잃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송에 대해 그 지역에 관한 것은 국가 기밀이며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해요. 사실 미국 정부는 51구역에 있는 기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러한 51구역에 대한 미국 지질조사국인 USGS는 이 구역을 버려진 광산으로 표시했다고 해요.
미국 정부에선 없다고 하고 지질조사국에선 광산이라고 하고 여기서 아다르고 어다른 이러한 장소 51구역. 앞서 말했듯 이 구역은 사람도 차량도 일반 비행기도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아니 왜? 그냥 광산이거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왜 통제를 하지? 하지만 지금도 역시 미국 정부에서는 그 어떠한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몇십 년간 이를 부인해 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최근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입수해 공개된 미 중앙정보국 CIA의 정찰기 기밀문서에는 네바다주 사막에 있는 비밀 실험기지 51구역의 존재가 정식 승인이 되어 드러나 있으며 이 실험구역에서 어떻게 이러한 정찰기를 테스트해왔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보아 51구역은 실존한다는 이야기가 점점 힘을 실게 되었죠. 이 문서는 비록 상당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었지만 이 문서의 공개는 이전에 논란이 됐었던 MJ-12 문서의 진실성을 높였다고 해요. MJ-12 문서는 1987년에 미국 국립기록보관소에 에서 발견됐었던 것으로 미국 정부와 외계인이 교환한 비밀협회가 기재되어 있던 비밀문서였어요. 자, 이러한 문서에 따르면 1954년 2월에 외계인의 전권대사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협의 내용에 정신적으로 설명했다고 해요. 정식적으로요.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외계인과 미국의 업무는 전혀 무관하며 외계인은 미국에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 정부 역시 외계인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셋째, 외계인은 미국 정부 외 다른 국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외계인의 존재를 비밀로 한다. 마지막으로 외계인의 기술 자원을 받아들이고 허락을 받은 외계인은 인간의 인체와 소에 대해 실험을 할 수 있으며 실험이 종료되면 인간의 기억을 지워버린 후 원래의 장소로 돌려보낸다 등이라고 해요. 진짜로 reptilian 방송할 당시가 너무 생각이 나네요. 너무 비슷해요. 외계인에 대한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자, 이와 같은 협의에 따라 미국 정부와 외계인은 1957년에 뉴멕시코주 덜스 서부교의 산악지대와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서 서북쪽으로 약 144km 떨어진 사막에 위치한 51구역 S-4 지하의 공동 지하기지를 건설했다고 해요. 51구역은 극비구역으로서 걸프전에 사용된 B-2 스텔스 폭격기 실험과 같은 수많은 비밀 실험이 진행되었고 이 구역에서는 앞서 말했듯 끊임없는 UFO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또 지난 4월 29일에는 이제 4월 29일에서 5월 3일까지는 워싱턴에서 진행된 UFO 모의 실험 공청회에 참가한 캐나다 전 포렐러 국방장관은 미국이 외계인과 합작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고 증언했어요. 그는 네바다주 비밀기지에서 외계인과 함께 일한 공군 비행사와 이야기한 결과 외계인과 미국 공군기지에 함께 존재하며 합작하여 군사기술을 분담한다고 확인했다고 전해요. 또한 이외에 6번째로 달에 도착했던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 에드가 미첼 박사는 지난해 한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외계인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UFO가 지구를 방문한다고 밝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해요. 또한 미 한국우주국의 일부 직원들은 제3류 접촉을 한 적이 있는데 외계인의 외형은 괴상하지만 과학기술은 상당히 발전하여 인류의 과학기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연히 세계 각국의 정부관리, 과학자, 경찰, 보통 민중 역시 모두 외계인과 UFO의 존재를 실증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은폐하려는 걸까요? 정말로 외계인과의 계약 때문일까요? 더욱 많은 비밀 문건들이 해제될수록 점점 사람들의 증언을 실증하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드러난 천체 현상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 정부가 오래도록 은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외계인의 베일을 벗길 때가 이미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 51구역이 찍힌 위성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러한 지면에 거대하게 표시되어 있는 정체불명의 표식들. 이 동그라미의 사진 말고도 여러 군데에 저런 표식들이 있다고 해요. 동그라미 부분이 대략 미사일 실험을 위한 거대한 목표 지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비행기 착륙 유도를 위한 표식이라고도 해요. 혹시 UFO라도? 자, 다음으론 거대한 삼각형 표식이라고 해요. 동그라미의 이러한 거대 표식은 대부분 비행기의 착륙을 유도하는 용도라고 해요. 이러한 동그라미는 아주 인위적인 형태로 우리가 특히 익히 이제 들어본 미스테리 서클과 비슷한 모양이죠. 자, 다음으로 51구역의 오돌토돌한 지형의 확대 사진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게 뭐가 어때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동그라미의 거대 분화구, 즉 크레이터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실험 혹은 UFO가 정착하면서 생긴 크레이터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대략 51구역 내의 연구소로 추정되는 건물들이라고 해요. 아주 깔끔한 배치가 눈에 띄죠?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 차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 정부에서 51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과는 반대로 이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죠. 자, 이건 사진이 2장이에요. 자, 이거 보시고 다음, 자, 미국의 네바다주 51구역 정부의 발행지도에서도 조차도 단순하게만 표기된 바로 그 지역.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했으며 실제 이 지역에서 UFO를 목격한 사례도 끊임없고 조작이던 아니던 그를 증명하는 사진과 동영상들도 무수히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과거 1995년 5월 10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서전에 51구역에서 지하기지 건설을 위해 근무했다던 필 슈나이더 씨가 자신은 지금도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며 자신은 51구역에서 근무하며 보아온 UFO와 외계인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는 51구역에서는 외계인이 제공한 기술로 제조된 레이저 굴착기를 사용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하 수마일 지점의 지하기지를 건설했다고 하였고 이 지하기지들은 마하 2 이상의 고속으로 운행되는 무중력 지하기차로 연결되어 있다며 폭탄 선언을 했었죠. 그 후 1996년 1월 17일 필 슈나이더의 폭탄 선언 이후 겨우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필 슈나이더 박사의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의 사체에서는 여기저기 타살의 흔적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신속하게 종결시켰다고 해요. 자, 이 필 슈나이더의 증언은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며 이따 제가 이 이야기를 마치고 조금은 긴 필 슈나이더 씨의 발설한 내용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이러한 51구역의 비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발견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지도에서도 삭제된 이 구역의 위성사진에는 실체가 분명한 수많은 건물들과
비행기의 이 착륙장, 아까 보여드렸던 모호한 표식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한편 밥 라자르라는 미국의 한 박사는 자신이 51구역에서 근무했다면서 자신이 한 일은 미국 정부가 포획해온 외계인의 비행 접시를 분해하여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내는 작업이었다고 해요. 그리곤 사막의 한가운데 군사지역으로 위장해 있는 51구역은 정부가 외계인들과의 조약을 체결하여 외계인들에게 임대해준 구역이라고 말했어요. 이 조약을 근거로 인간 대상의 생체 실험까지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외계로부터 첨단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고 그는 말했어요. 또한 미국의 척클라크 박사예요. 척클라크 박사는 51구역의 최고 권위자로서 미국 정부에 의해 연구 자료를 모두 수색당하고 압수당했다고 해요. 자, 이처럼 많은 증거자료와 증언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1구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미국 정부. 과연 이 51구역의 실체는 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로 외계인은 존재하고 또 정말로 이러한 계약을 통해 인간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지금의 51구역의 기밀문서는 미 정부에서 150년간 1급 기밀문서로 붙여졌으며 앞으로 150년 후에 일반 사회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죽게 되겠네요.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51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가 살아있었을 당시에 51구역에서 근무했다던 용감한 남자 필 슈나이더가 증언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후에 추가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